안녕하세요. 저 일주번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쭉 준비해 온 게 손해 조칭에 대해서 일시죠, 일신. 준비하면서 이제 금문신고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은가. 바로 금문신고 들어가기에는 승편에 대한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선생님이 손에 대해서 쓴 글, 선생님도 글을 쓸 때 기본학습 1, 2를 썼는데 2는 전부 다 순편에 대해서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신 거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께서 이제 맨 처음 강의 서로 맨 처음에 기본학습,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시주에 대해서 염제, 신농, 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테두리를 잡아야겠다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학 기본학습이라고 어떻게 강의집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이제 원고지 20매 내 30매 이렇게 쓰셔가지고 20매 30매 안 되겠네, 한 10매에서 15배 정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벌써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선생님 못 뵀는데, 선생님은 제가 공부하고 애들 학원 간다고 한 몇 년 동안 못 봤는데, 또 이제 전주팀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한국학 완전학습을 쓰시면서 자료가 없었죠. 근데 전주팀이 저한테 이제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기본학습하고 완전학습량은 별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선생님 눈이 더 확장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땐 그냥 글만 본 놀란 나머지 이런 게 있었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자, 우리 이제 고조선 문명, 황하 문명이죠. 고조선 문화에서 쫙 퍼져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는 모습, 말하는 내용, 또 우리 말로 표현되는 말 자체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남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왜 할까?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고양시가 할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할아버지 신체를 따고 아버지 주차를 잡는 신주단지를 만드셨죠.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귀하게 모신다. 신주단지라는 말도 그렇게 생겨났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조상을 기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숨결 속에, 우리 하나의 행동 속에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고조선을 개척하고 현대 문명을 일으키신 우리 조상님들이 그 숨결이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반만년의 문자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천선족인데 왜 천선족이라고 일컬고 있나? 또 우리 문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당군빠는 애들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하는가 전혀 감을 못 잡았죠. 그러다 반만년 문자를 접하면서 반만년 문자 속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민속에서도 우리 고조선의 품격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꺼내놓고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우리 민속학적인 면에서 그쪽으로도 한번 파보기도 했고, 우리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어떤 말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고조선,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났느냐. 지금 마무리할 때 뿌리로 들어가는, 뿌리로 귀정하는, 왜? 다음 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 이미 번창했던 것은 다 말라 떨어지죠. 이제 그럴 때예요.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단하게, 카프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하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만약에 터닝 포인트 이야기 하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를 보려면 우리나라에 번역서도 있어요. 번역서 절대 보지 말고 원서로 보세요. 원서로 보여가지고 감탄합니다. 저는 이제 애들 그때 본고사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영어 또 본고사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사고력 높이게끔 하는
취지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걸 같이 몇 년 그렇게 또 했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는 명확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저번 시간 대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 얘기를 하는데 크게 바뀌는 중에 다 죽어요. 다 죽을 때 사랑법은 뭔가 바로 보니까 해맞이였어요. 우리가 정초가 되면 짐 싸들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가서 해맞이를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나라는 송년회 마지막 날 때 그때 성대한 축제를 벌입니다. 물론 새해 맞이도 하겠지만은 유별나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죠. 해가 바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서 그렇게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맞이는 뭐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어릴 때 햇님 달님 이야기도 있고, 햇님 달님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할 때 글자 속에서 바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에하고 연관돼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니 그 모습이 보이니까 야, 우리가 참 대단하구나. 대단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인 나서 예예 고개 숙이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그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는 역사의 주체민족이다. 역사가 뭡니까? 문자로 기록된 그때 40대 역사 시대로 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지켜주 할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염제 신농씨, 그분이 아드님 대화 주시, 해맞이는 대화 주시를 만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아닌가. 대화 주시를 만난다는 그 자체가 조상님을 섬기기 위해서, 조상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리우니까 항상 차를 올렸어요. 그것이 세월이 내려가면서 음식이 더 많이 아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제사 올릴 때 차만 올리는 그것이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음식 해가지고 쓸데없는 귀신들 와가지고 귀신들이 난리 일으키고 이렇게 가는 경우 있으니까 차만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초에 먼 길을 마다 않고 해맞이를 하러 떠나는가? 자, 맨날 이야기할 때 제목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그 사실이 어떠했느냐. 자, 우리 역사 속에 폐악을 끼친 이 짱깨들은 중국이란 말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될 수도 없는 인간들이 진화족이 무슨 중국입니까? 그래서 중국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제 저는 짱깨라고 짱깨. 아니면 진화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여타 다른 세계 다른 민족들에게 별로 보이지 않는 해맞이를 하는 것일까? 자, 그 말은 바로 글 속에 나타난 거죠. 자, 글이라는 문자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흔적을, 마음을 투영시킨 거예요. 말은 마음의 소리고 글은 마음의 흔적이에요. 자취예요. 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조상님들을 마음속에 항상 그리고 그 고마움에 항상 감사를 드렸죠. 자, 한이란 글자 속에 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임금 들어가기 전에 내가 순임금의 기본적인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순편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문신고 화폐집 들어가는 것보다 순편을 이야기해도 화폐집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나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예전에 번역했던 자료가 디스켓에 있었어요. 그때 디스켓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환이 안 되니까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성사범이 그거를 변환할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제 카페에다가 다 옮겨놨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엄마 무려가지고 다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번역을 했는가. 물론 제가 나중에 새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맨 처음에 초볼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그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하든지 누구를 믿든지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초심이죠.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얘기죠. 자, 또 이것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6년 전부터 만약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처음에 그 놀라움, 환희, 기쁨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제 그 기쁨이 내 자신을 살리는 하나의 큰 약이라고 할까요? 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잖아요. 저번에 시간에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왔어도 우리 역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다 나가리 된다, 다 죽게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예요. 지금 만약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치병 능력이 나와요. 제가 앉아있으면 오늘 사이에 몸이 좋아져요.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이 탁탁 고쳐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잘나서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니까, 뿌리 역사를 제대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농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농하고 백초를 맛보면서 한약이 시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 그 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하는 말씀이, 제가 산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한 1년 돼서 좀 움직였을 때 선생님 뵈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거 하신 말이, 네가 이 공부하기 때문에 넌 살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 보고 계속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 이것이 염제 신농시 우리의 직계조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염제 신농시가 우리 직계조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겠죠. 있는데 저처럼 깊게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마 선생님이 되시겠죠. 선생님 지금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염제 신농시 그분이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항상 강의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조사 신명들이 보살피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얀 글자 속에 일과 를 받들어 이고 있는 일이, 저희 십자 밑에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제 받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화 주시죠. 자, 일이 우리가 찾고 있는 고조선이 조나 선 속에 있는 일과 양이 같은 결의부지 이름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처음 시작한 그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낙빈 선생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도 대단하시지만은 그 분의 글을 통해 가지고 조수를 차신 소남자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말씀이 항상 이제 공부하면서도 귀에 울리기도 합니다. 쟁쟁 울리기도 하죠. 친구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선생님이 가진 책을 거의 다 주셨어요. 물론 제가 복사해서 다 갖다 드렸지만은 근데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책들이에요. 근문신고 외 한 100여 권이 중국 문자하게 된 그런 책이니까요. 중국 학에서 여망 시조라고 불리는, 얘네들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짝게들한테 물어보면 너 시조가 누구냐? 그러면 황제라고 했어요. 전혀 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염제 황제 동성에서 우리는 여망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황제는 보면 볼수록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계집질만 하고. 우리가 황제 내경도 이게 보세요. 황제 내경 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한의학과가 아니면 뭐 굳이 볼 거겠죠. 그러나 대충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은 황제가 묻고 기백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백자가 장인백자예요. 황제의 장인이 누굽니까? 염제 신농시죠. 황제가 묻고 염제 신농 대답하는 그것을 쓴 책이 황제 내경이에요. 황제 내경이라는 건 신농 본초학도 있지만은 신농 내경은 황제 내경, 그러니까 황제를 띄우고 싶었죠. 중국놈은 항상 그래. 자기 한계가 없지만은 그것을 띄우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고조선 문자로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 이거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너무 바뀌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중국에서 무한 팬데믹이 빵 터졌을 때, 그때부터 말 자체가 완전 세상 끝나는 그 자체를 이야기했죠. 벌써 이제 6년째 됐습니다. 이제 6년이 넘었죠. 그래서 왜 다시 다른 건 지금 다 뒤에다 놓았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자,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이게 무슨 강의냐 들을 때 이걸 보고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요. 지금은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확 바뀌어요. 그런데 제대로 뿌리로 들어가는 구멍을 찾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말짱 헛가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찾으려고 노력해. 그래서 요것을 앞에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분리 염제 신농시가 최초의 표의 문자 일자죠. 하나죠. 그러니까 1이란 말보다 하나란 말이, 자, 1이란 기수예요. 기수는 딱 정지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건 서수죠.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변화 속에 사는 게 바로 여기에요. 변화의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요새 방송에서 뭐 하나로 말 안 하고 1도 없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적어도 80년, 90년 이전까지는 1도 없다는 말로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만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 버린 거죠. 왜? 귀신들이 작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귀신이 노름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빨간 약 1도 없다라는 표현은 화교들의 한글파괴 공작임. 너네 1도 없다, 1도 모른다라는 표현들 알지? 근데 이게 화짱조들이 억지로 민 억지 단어인 거 아냐. 이걸 모르고 여기 미정겔에서도 1도 없다 이런 표현 쓰는 애들 많더라. 이 단어의 시초는 2014년에 헨리가 진짜 사나이에 나와서 썼던 1도 모른다임. 화짱조들이 이 표현을 억지로 밀면서 크게 퍼져버림. 그리고 이게 언제 더 크게 퍼졌냐면 이때부터임.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1도 XX다라는 표현이 더더욱 퍼졌음. 참고로 이 노래 나올 당시에 에이핑크의 소속사는 훗날 카카오로 되는 로엔의 자회사였다. 이 이후로 벌어진 일이 무엇일까? 바로 국어 파괴임. 2020년대부터 이틀, 사흘 같은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남용되기 시작함. 이러면서 언론들은 좋다고 디지털 세대에 운운하며 젊은 애들을 비하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지. 다들 사흘이라는 말은 3일이라는 걸 알거임. 나흘이 4일이고. 아무튼 저 단어가 퍼진 것을 계기로 사흘과 나흘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현상들이 매우 많아졌다. 아무튼 저런 표현이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은 하나는 뒤에 오는 없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전혀 조금도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라며 이는 숫자 1을 하나 또는 1로 읽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므로 대체하긴 어렵다. 고했다. 국어사전도 명사 하나와 수사 1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다. 학계에선 1도 없다 대유행 뒤 우리말의 기수와 서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이 내용은 조선일보의 원선우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이 유세하면서 1도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하여 비판한 칼럼인 기자의 시각나는 1도 없다에 분개한다라는 기사에서 가져온 거임.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저런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화짱조들이 작업 쳐놓은 것에 사람들이 호응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런 표현들이 온갖 단어들에 남용되면서 국어 파괴가 존나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새 유행 단어랍시고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범람하면 의심해라. 그게 화짱조들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거 아는 사람이 뭐 1도 없다 그러면 화를 확 내요. 일이 뭐냐 하라지. 바꿔줘요. 하나의 말 속에 거기서 생명의 길 듣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이 하나 속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지금은 기운이 바로 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고 느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를 하나님으로 읽게 되는 이유만 알아도 왜 그토록 한 해가 시작된 첫날 해맞이의 진심 이유를 알게 된다. 하나시 하나님이 아들이 일님, 햇님이고 대화 주시죠. 그죠? 맨 처음에 선생님이 하나님, 하날님, 하누님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지? 이건 선생님 자의적인 표현 예거리 생각하고 어떤 이치에 맞지? 이 이치에 맞나? 뭐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냥 보니까 날일이래. 날일. 그냥 우리말로 하날님 이게 됐구나. 하누님은 누워서 씨를 받는 최초의 인식부호를 쓴 거니까 하누님. 자, 선생님 대단하신 거예요. 희화라고 한 실제 인물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역사 반만년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런 말을 굉장히 크게 변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우리 산다. 그게 우리 애국가 보니까 주문이에요. 주문. 그 좌빨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싫어하죠. 왜? 악마니까.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노름에 놀아나지 말아야죠.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찾지 못했거나 잊고 있어도 마음 한쪽 깊은 곳에는 우리 지켜준 하나님이 어딘가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AI를 부터 들러볼 건데 모든 변화에는 모든 지금 형태의 그 모습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깜도 안 되는 전주시들이 조선이라는 조대명을 쓴 것은 물론 명이 뭣도 모르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성계가 나라 세우고 무슨 이름으로 할까가 명예 가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해라. 이거 뭡니까? 중국 놈들이 머릿속에 조선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이성계의 조선, 이씨 조선, 조선이란 말을 깔아 뭉개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조선을 내려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518년 동안 내내 깔아 뭉개죠. 그 업보 때문에 짱깨들이 다 이제 황천길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랑캐였으면 오랑캐지 결코 중국 짱깨가 아니고 짱깨는 짱깨일 뿐 우리는 애당초 그 짱깨들과는 다르다라고 굳이 외면하고 있지만 자 그랬잖아. 중국인은 안 해. 이제 말 안 해요. 짱깨. 이 말은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조선인은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 때가 그랬잖아요. 일본인도 중국인도 이때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도 모두 우리도 조선인이다. 그리고 유럽이건 저기 동남아건 아랍 쪽, 페르시아 쪽인 아메리카 쪽인 전부 다 고조선이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리랑을 듣고 그렇게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들이 보이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일 고조선의 서울인 아사달은 곡부를 말한다. 이제 앞으로 설문해자의 글들을 풀이해서 나온 말들을 인용하면서 고급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니 설문해자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설문해자는 후한 때의 자전으로 허신이 지었으며 15편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단옥제의 설문해자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랄 곡부야, 설문해자. 는 한마디로 말해서 곡부를 말한다. 라고 말하였듯이 아사달에서 아는 처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아시 가리 초경, 아시 빨래 좋다. 씻을 다 처음 씻는 것. 처음으로 밭을 갈거나 처음으로 빠는 빨래를 위와 같이 말하는데 아시, 애로 바꾸어 애벌 같이 니 애벌 빨래라 하는데 이렇게 아시는 시작과 처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시, 갓은 사람의 머리에 얹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으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은 바로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럼 아사달이란 말은 바로 처음터를 잡은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련 스님이 아사달이라고 했던 아가 바로 곡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곡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화가 흔히 말하는 황하문명이고 고조선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자의 고급문은 누에가 머리를 들고 잠자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며 이 글자가 변해서 별진자가 되며 바로 하늘벌레 곧 하나님의 벌레라고 해서 벌레 충간자로 세 개 중 한 개로도 충자로 읽음자를 합쳐 잠으로 쓰고 누에 잠으로 읽는 것은 뽕잎을 먹고 나면 잠만 자는 벌레이므로 잠으로 읽었으며 이후에 이 글자로 용이라 읽었습니다. 즉 번음은 잠이고 변음은 용이다. 이것을 보면 용은 누에가 변해서 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농시의 농자는 글자 구성체계에서 곡부에 곡은 누에 신의 두 글자가 합쳐서 된 글자이므로 더 말할 것도 없이 신농시께서 의식주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먼저 입을 거리인 누에농사를 가르쳤으므로 농사의 시작인 누에농사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역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글자입니다. 이는 한국학에서 말하는 고조선 서울인 아사달 또는 아시오 땅이라거나 신시 신농시의 서울을 말하기도 함라고 하는 곳이 지금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곡부임을 말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며 또한 일반학계에서도 이 일대가 신농시의 고도라는 이 이미 정론화되어 있으므로 문자 해석과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곧 곡부가 고조선을 개국한 최초의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진지망인들이 반도로 삶의 터전을 옮긴 뒤에 9월산에 삼성사를 만들거나 강화도에 참성대를 만들고에 대한 경배 행사를 하고자 우도와 대륙에 가장 가까운 곳에 연고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상영체 진자는 신농시의 성으로 하고 있는 강을 말하기도 하며 실제로 화족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양족의 외손들의 성씨가 됩니다. 이 누에가 글자로 변화무쌍한 역사를 만들어 용이 되고 누에의 5대체가 되면 백호금이지서 꼬리가 9개 다리 여우가 되고 여호와 되면 토덕지서가 변하여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는 말로 변하여 중국 신화 속에 사람을 만들고 하늘을 뜯어고친 인류의 어머니인 여와시로 묘사하게 됩니다. 염제족 즉 양족의 우두머리가 바로 신농시였고 신농시가 인류에게 입주전거할 수 있도록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었으며 우리들을 위해 만 가지의 풀을 맛보시며 인간에게 이로운 한약을 태동시켰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자, 이것도 아리랑에 대해서 한번 전에 몇 번씩 여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곡부 아사달을 떠나면서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근본 다시 돌아오는데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심리도 묶어서 발뼈를 완성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완성되지 못하고 그냥 우주의 먼지 숲으로 화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아리랑이. 그 내용을 공부하면은 아리랑이 너무 무서운 노래라는 걸 직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굉장히 반가운 노래고 아주 좋은 노래인데 앞으로 닥칠 사실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근본적인 고조선을 알고 우리에게 박수 치면은 그런 애들도 살 수 있을 텐데 불쌍한 거죠. 뭐 열에 9명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노래란 겁니다. 춘추시대 사람 공구가, 공구 누군지 알죠? 이 언덕구제 못생겼대. 공자가 못생겼고 머리에 뒷고자 톡 나와가지고 뒷머리 짱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구가 고대에서 전승대 역사를 그러니까 서경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서경 무슨 경입니까? 서상서에서 요 이상은 없애고 순이 입을 빌려서 만이하라를 제창하여 진시황제에게 분수를 당한 지 실로 2000년 만에 이런 사실이 역사의 주체인 사람이 이름에서 조선이란 조대명이 나왔으며 한이 생겨난 사건과 맞물려서 백천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런 것이 왜 지금 나타납니까? 이제 가을이 되기 때문에 가을은 무엇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연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다시 뿌리로 들어가고 새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예수 믿는다 교회 가서 예수 만세를 하고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거기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새 생명. 이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알 때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했다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짱깨들이 나쁜 속성을 얘기했다고 기분 자체가 틀려요. 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도 이런 조선과 한이 일어나는 과정을 만나 이해하지 못하면 크게 변화이기 때 영육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의미도 모른 채 말이다. 이 글은 선생님의 첨삭을 했죠. 제가 제 스타일로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근본 바탕은 내가 선생님 글이죠. 선생님 글인데 뭐냐 말이 좀 옛날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 분위기에 맞게 바꿨습니다. 막연하게 조선을 말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랐다. 한이나 조처를 밝힘에 있어서 자 조자죠. 이게 조자. 자 1과 2 10이 되고 유자는 뭔데 요자는 요자죠. 그렇죠? 1휘 아래 다시 10이 붙여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쌍수봉일. 쌍수봉일은 두 손으로 해를 받들다는 얘기죠. 로만 해석했으나 하나씨가 뒤에 신이 되고 신이 이 신자가 무슨 신입니까? 자지 신자죠. 그렇죠? 다시 신자가 되는 과정이 있고 의자 또는 우리가 미르 용이라 읽고 날신 또는 때신어 읽는 다섯 번째 지지진이라는 읽는 글자에 원본이 누에라는 사실, 누에 잠자죠. 이게 사실 모르면 누님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고 누님이란 말은 여자의 대명사이고 또한 고조선 문자에서 땅지가 생기는 가닥을 아는데 이를 몰랐기에 조선이란 말도 한이란 말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풀 수도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그런 글자가 있네라고 말 뿐 그 글자가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몰랐지만 조선과 한이 풀려 나온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간에 무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제 개벽이라 할까? 열릴 개체 열릴 벽자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열려야 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봐야 돼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거의 지나간 것에 붙잡고 그것을 연연해서는 안 되죠. 이제 버리고 이제 새 몸으로 태어나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방송 많이 들으면은 몸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도 하나같이 말씀하시지만 제 방송은 마음이 편하고 잠이 온대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면서 맨 처음에 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곧 누에를 누이란 준말 같이 누이라고 읽고, 자 우리 경상도에서는 누이 그래요. 저 어릴 때 형들이 누나한테 누이야 이렇게 부른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누야 하지?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누야 이제 형도 따라가지고 누나한테 누야 또 쓴 것 같습니다. 황제의 정비 누조, 그렇죠? 누조를 뉘주라 읽고 양잠시민을 읽으며 일시 하나님의 딸이 되고 땅의 주인이 여자가 되어 목의 사이가 있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지금 남아있는 고조선 기록 가운데 가장 풀긴 어려운 수수께끼가 뉘조 누의 할머니이고 조선인이 말하는 삼신 할머니가 된다. 마고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아니죠. 자, 그분은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진 분이고, 이 섬자가 어떻게 됩니까? 염조신호씨, 대화주씨, 그 다음에 뉘주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신이 되는 거죠. 삼신에서 짝대기나 그런 것이 차자가 되죠. 그렇죠? 자, 일시와 의시가 누군지 모르면 조시, 일시와 월시가 짝이 되는 까닭 또한 해석해 낼 수가 없다. 일시, 의시 두 집안이 서로 얽혀 결구한다는 말이죠. 서로 이제 만나서 이루어져야지 10이 되어 열 10이 되고 이 열리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한다. 우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요. 서양은 거꾸로 세요. 그렇죠? 우리는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도 열리고 몸도 열리고.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되어지면은 사람의 움직임에 봐서 혈이 보여요. 막힌 혈을 보니까 그 막힌 혈을 뚫어주면은 그냥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몸이 바뀌어 있는 사람은 치료 능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치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 치료가 되는데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흉내 같은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지압도 해주고, 예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합기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제압하고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또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닌가, 뭐 치유되게끔 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몸이 다 굳어버렸으니까, 산에서 떨어지기 전에 일이니까, 근데 그것이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회복되니까 그 자체를 다 쓰게 되더라고요. 머리보다 몸이 더 똑똑하구나.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몸을 똑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말하고 서로 똑같은 게 아닌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또 보면 볼수록 더 확대 해석이 되고 또 여러 각도에서 보이니까 또 하게 되면 또 새로워요.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맨 처음에 종교상에서 얘기했죠. 종교 참 거기서 다 틀에 박혀가지고 그 얘기 하기 싫어요. 진짜는. 다시 이 롤이 짝이 되어 사람의 바람시, 이게 전후 고양시죠. 대화주시하고 또는 상의 이렇게 더하죠. 이게 분이 짝이 되어 사람의 바람시, 전후 고양시. 이 전후 고양시가 고조선의 어떤 체제를 다 잡죠. 그래가지고 사유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일시에게 잔배들 아들이 태어나면 조자가 요대 사람 밑에 배주자가 있죠. 배주자 왜 있습니까? 여기서 잔배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배주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만 풀어도 낙빈 선생 그렇게 뛰어난 분이지만 이것이 왜 이게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선생님 하시고 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 근문신교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두 족계가 있었는데 두 족계는 글자체나 글이 문문계가 다 틀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열등하죠. 그냥 중국어 하는데 좀 열등해요. 자,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말을 할 때 되음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짜증나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중국어는 되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강조하기 위해서는 되음을 많이 써요. 대한민국도 따한민국 이렇게 되잖아요. 대한민국 얼마나 붙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굉장히 홍도가 좋아 여러 가지 매료가 돼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한국은 특히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대요. 자, 사람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 거린다. 뭔가 기대할 때 두근두근, 콩닥콩닥 뛴다. 마음이 시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외국어는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우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 가집니다. 나중에 그것은 밑에 주소 들어가면 보세요. 그러니까 폴란드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면서 느낀 그거들. 서양 사람은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어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우리말은 감정을 증폭을 시켜요. 감정이 증폭되면 뭐가 납니까? 예술이 나와요. 말의 품격이 곧 문화의 품격이다. 프랑스의 한 번역가는 한국 문학 작품을 원어로 읽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국어만이 가진 섬세한 감정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어의 가장 큰 매력은 정이라는 감정을 담아내는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영어권의 한 언어학자는 한국어에 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영어의 I miss you로는 완벽하게 번역될 수 없는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을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정의 문화는 잘 드러납니다. 아프니? 라는 간단한 질문에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수고했어 라는 말에는 상대방의 노고를 알아주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학생은 한국에서 처음 아팠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관심과 걱정이 담긴 말들이 어떤 약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브라질 출신의 한 요리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식당에서 일할 때 매일 퇴근길에 듣던 고생했어요 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우리 직원들에게 같은 마음을 담아 이 말을 전합니다. 이처럼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섬세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매료되는 것은 바로 이런 언어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정의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곧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가을 하늘 높고 푸르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날씨 묘사를 넘어 계절의 정취를 함축적으로 담아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한국어로 표현된 가을 하늘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감탄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는 우리말의 섬세함은 세계 여러 나라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린다, 소나기가 쏟아진다, 눈이 포근포근 내린다 등의 표현은 같은 내린다라는 동작도 계절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우리말의 뛰어난 감각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한 번역가는 한국어의 날씨 표현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처럼 각각 고유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담아내는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단풍이 물들다, 꽃이 피어나다와 같은 표현들은 자연을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캐나다의 환경학자는 한국어의 자연 표현에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교감의 대상으로 보는 동양적 지혜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 하면 이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구실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세상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세상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온 사람이 있어도 한 번 온 사람 없대요. 한 번 온 사람은 꼭 두세 번씩 온다고 그래요. 그만치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것이 교통대로 민원서 뗄 때는 또 빠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좋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모범이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조상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뺏겨서 아주 열등한 언어를 하는 중국놈에 붙어가지고 정치질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창피한 건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기초 위에서 읽어야 조가 삼신에게 잔드리는 하나님 사당조, 뒤에 사당묘자죠. 그렇죠? 가 된다는 그런 까닭으로 허신 그 책임으로 선제의 모습을 존경하여 모신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2400년 뒤의 설명이다. 자, 허신이 후한이죠. 한나라 이제 후기 때 나온 사람이죠.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게 되면 그때만 해도
고조선의 문자가 계속 전승이 돼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하라는 어떤 그 책도 있죠. 이른바 양족과 웅족이 혼을 얽혀서 역사의 문을 열고 삼신이 세운 법을 좇아서, 이것은 아까 좇아죠, 그렇죠? 후세 자손도 그 사업을, 그 일이죠. 그것을 이어 열어가라고. 조상의 재산만 지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란 얘기겠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매일같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조회하기 전에. 그러니까 찬송가는 거의 다 알죠. 근데 그때는 입을 떼기가 싫었는데 안 하면 안 좋으니까 그냥 따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 지켜주인 염재 신동씨 그분을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아래 다시 10자를 붙일 것이다. 이 글자가 뒤에 묘의 묘가 되고 집 어문시가 사당 묘자가 된다. 단군 시내에서 풀기 어려웠던 소위 곰 톱템이 샤워짐 설을 이렇게 해서 유웅시 황제의 딸이 웅녀가 되면 이게 상하죠. 항하죠. 그렇죠? 조의 월자가 되고 신하의 신비는 그 자체를 드러내게 된다. 그냥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죠. 그 근거를 찾아가면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반드시 이것을 알면 근본 자료로 들어가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은 말로 몸에 진동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문 수행이죠. 그래서 내가 태울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월씨가 누의 할머니 뉘조의 딸입니다. 월씨는 누의 나방 아가씨를 짝으로 일시를 맞아들여 희화시죠. 를 맞아들이면 마치 누의 나방이 씨알을 까듯이 씨알 아들인 정국을 낳는다. 이분이 바로 조자의 오른편에 인주, 이 주시로 하나님과 하느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눌린 사람이 된다. 반만년 동안 들어보진 이야기다. 책에 있으니 반만년 나타난 고조선, 거기 이제 책에 있으니까 누에 낳는 그 모습이 다 형용되어 있죠. 자, 누의 일생을 모르면 웅녀가 누구인지 모르려니와 역사에서 간적이 누구인지 유신의 유가 누의 실풀 값을 짜고 치사녀가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제배를 먹었다, 알을 먹었다는 얘기, 탄자적이 뭘 탄자예요. 여튼 거짓말도 수월하게 받아넘겨서 설을 낳았다는 웃지 못할 성인이 시가 된다. 이게 성인이 뭐예요? 무당이죠. 그렇죠? 저희도 얘기했잖아요. 사문이 들어오면 정신이 바로 가는데 사문이 멍해지면 이게 성인이 들어오면 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제가 3원 700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했죠. 전에는 제가 했던 방송을 잘 안 들어요. 요새는 방송을 들어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을 하게 되죠. 고추에서 뚫고 난 모양을 글자로 그리게 되면 주나라의 시조 기를 낳았다는 간적이 되고 강원이 된다. 요 누의 할머니 뉘조는 황제의 짝이죠. 그렇죠? 누의 나방 할머니 상아는 대화주씨의 짝이고 항아 또는 상아 이렇게 또 얘기하죠. 누에를 길러서 칭찬받은 할머니 칭시조 제소의 딸 전후 고양시의 교육처석의 모계죠. 그렇죠? 요 사람이 내 아들도 나오게 되죠. 그것은 내가 안 썼습니다. 8급에서는 종규시 종규. 그래서 여기서 순임은 죽이는 그런 일을 흑제가 대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말이 바로 이제 구테타 종교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영어에 시원이 됐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잘급 잉첩이 간적이에요. 간적이 바로 견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재지, 후직, 우, 아황 뭐 이렇게 또 나오게 되죠. 자, 누에 고체에 막 나온 할머니 견의, 제고의 자일급 이렇게 되죠. 누에시를 뽑고 깁을 만드는 할머니 유부시인데 유부시를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계속 이제 순편에서 보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시고 이것이 바로 순임의 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모계사의 주인이 된 누의 토템의 역사이고 고조선 살을 여성으로서 누의 더듬이처럼 더듬는 실제가 되었다. 여자에 대한 역사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 풀려 나옵니다. 모든 세상 지금 왕조의 역사가 남자들이 권력을 잡고 휘둘러가지고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 내부에 거기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세상살이 확 바꿔져요.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트로이 전쟁도 그렇죠. 여자 때문에 그리스하고 전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느냐 남자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의미시대, 즉 무권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 행세를 못해요. 그 집안이 변하려면 여자가 하는 일에서 거부하지 말아요. 예. 여자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길을 가요. 근데 그 집에 여자가 바람나면 그 집은 끝나는 겁니다. 자, 치사녀. 자, 시를 다스리는 여자. 유부가 유시 재순이 사인이 붙은 요이딸 여영인지는 더 영웅거리죠. 아까 잠깐 잘못했죠, 제가. 유시 재순이 딸이 들어갔는데 제요의 딸. 영웅거리지만 낙하게 재기한 근문신고 인물편 수필을 믿고 새롭게 찾아가는 유신 한해 새로운 공부다. 뭣도 모르고 역사를 글자 몇 자로 호도한. 자, 이 호토충, 벌레 축적보다 너 바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이 말은 점잖은 말이고 지나고 저 모퉁이 개새끼.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중국 놈들은. 호도한 중추 전국 이후의 학문은 사실은 다의 사기 오제 봉계로 그렇게 알고 이렇게 왔다가 천지가 바로 잡히는 이때 낙학으로 우려 같은 헛된 꾸지람에 놀려서 이제서 차 마시면서 되살리려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저는 선생님 만나면서 계속 차를 마십니다. 이 차 마시면서 건강이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수업을 할 때 보통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차를 마시면서 그 증상이 싹 없어졌죠. 야, 차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알게 되죠. 차를 많이 마시세요. 차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녹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 마시고 싶으면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차 같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음절을 청동이 명문에서 하나로 표시한 것은 락선생이 기둥주라 해석한 것을 남성이 보이고 또한 음을 님이라고 읽는다는 것과 합쳐 최초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사람 곧 시주에 대한 존댓말이 하나님으로 읽는다. 락선생은 하나님을 못 읽죠. 우리만 읽는 거예요. 우리 바로 하나님을 직계 손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우리 말이 아주 고상한 말이고 대단한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구문에서 하나를 또한 임이라고 읽는 것은 대대로에도 수습이 되어 있다. 제가 예전에 천부경에서 얘기하면서 박권 저기 천부경이 이 대대로에 있다 찾아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아 천부경이 바로 이 대대로에 수습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이 최치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와 이거 대단하다 해가지고 뭐 무량사평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천부경이 굉장히 대단한 그림인 줄 그냥 우주 원리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 가지고 그것이 무슨 경이니 하는 우리가 이제 천부경 일시, 무시, 일석상금, 무지원 이제 기억 다 안 나네 이제. 이것도 이제 애워가지고 해봤어요. 별로 기운이 안 통해요. 남자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남자라는 말은 천지도를 맞는 것이다. 천지대도를 닦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만물이 자라서 의가 된다. 의가 되어 같아. 의가 뭡니까? 가을이에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어떤 분별을 하는 거죠. 고로 장부랑선 부는 돕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 같다. 이게 대대로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대대레기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선생님이 주셨죠. 선생님이 주시면서 선생님이 보신 중요한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시작된 역사가 책천부사가 새겨진 술잔의 명문에 이르면 고조선의 역사에서 창조, 개벽 작업이 끝나고 제2단계의 왕조, 전제 시대의 본군 주의가 시작된다. 고조선 시대는 현재 청동기 기록으로는 고조선 원년이 상원 갑자년으로 BC 2517년이 된다. 선생님이 근분시구에 나온 60갑자로 쓰여진 그 연들을 다 하면 날짜를 계속해가지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거 다 해놓은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선생님 왜 하셨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합니다. 야 선생님 이거 하시면서 그 조그만 선생님 공부방에서 앉아가지고 밥상머리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공부한 그 모습이 생각나니까 와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시, 부사시 제우의 선양을 받아 천자가 되고 그의 세영문이 사모무의 여호와죠. 구세인 여호와로 호칭한 북에서의 장구와 함께 여호와시 아들 하객의 순난을 당하면서 죽일 순이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제삿날 우의 제사를 모시는데 그 하객 와서 다 죽여버리죠. 거기서 다 묻어버려요. 다 묻어버리는데 거기 그 자리에 뼈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거 노예제사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때 참상을 당했던 그 모습을 그냥 나타나죠. 그래서 다 유로 다 나타나요. 고조선 사갑자 개묘년 고조선 222년
BC 2298년에 막을 내린다. 한국에 찾고 있는 고조선은 당대의 기록을 읽을 수 없었으므로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없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울산 김씨 대종선으로 태어난 소남자 선생이 김씨 역사를 추적하여 고조선과 연계함으로써 선생님이 이제 문헌에 나온 쭉 공부하시다가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나를 공부하시면서 그 운문대학 비문 쪽에 가가지고 탁본 되어 있는 걸 보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보고 근데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누구인지 도저히 풀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문식에 딱 그 인물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칼세절까지 좀 이제 보시게 되니까 고조선 역사가 명확하게 풀려 나온 거죠. 그러나 국간이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워 인류 고대학에 여전히 신화 전설로 치부하거나 헛된 말씀을 거듭해왔다. 왜? 모르니까. 신화는 신화고 전설, 옛날에 사람들이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했던 얘기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전설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가지고 와전해버리고 비틀어지고 꺾여가지고 이상한 말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 중심자를 찾아보면 그 근본자를 찾아보면 그게 왜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중국 신화 전설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반만년 문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문식만 몇 번 봐봤자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통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세계사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물리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제 고조선이 풀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이걸 좀 공부했던 걸 아신지 안 아신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제 자신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고 다른 팀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애제자가 뭐지? 사랑하는 제자? 저 수제자도 아니고 애제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제자라는 말이 수제자라는 말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가 치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신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고마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신께서 스스로 쓰신 그런 자료를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잡지에 기고했던 내용마저 그 잡지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 주시고 그러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만나고 또 굉장히 큰 복이었고 선생님으로서 말할 수 있게끔 하는 저를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락학이 학계에 제기한 문제는 객관성을 요구하는 객관성이에요.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학문을 공부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의 썰이죠. 그러니까 논설, 역설 썰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주관적인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지만은 있는 사실, 공자가 쓸 때 몇 년에 몇 번에서 그렇게 써가지고 그것도 비틀어 썼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현대학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새로운 고전이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이 근문식을 80년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말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얘기는 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끔 팔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같이 손에 손잡고 새하늘 새 땅으로 넘어가야죠. 그네들도 우리 고조선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더욱이 한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나 민속과 견주어서 이해하게 되면 서방 세계 종교로 자리 잡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 토템에서 생겨난 사건이 되고 여우가 여호 뭡니까? 여우예요. 토템 세대 여제 형제간으로 이게 우자도 우리가 유시 제수를 하잖아요. 우자도 여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임금하고 여우와 같은 학렬인데 그 학렬이 토템은 전부 다 여우로 썼죠. 형제간으로 중국어에 풀지 못하는 반만인의 비밀도 풀리고 세계 종교에서 참 하나님이 하나시가 되어 바르게 찾겨 나온다. 역사가 풀려 나오고 종교가 풀려 나와요. 그래서 이 자체는 내가 이제 이 세상 노름판이라는 것도 증사사상 통해서 알았지만 그것보다 트럼프가 이길 때 뭐가 안 될 거다 하는데 이길 때 딱 되잖아요. 이제 됩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길어야 4년이에요. 이제 3년 남았죠? 3년 남았는데 이 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름판이 정리되는. 그래서 진주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진주가 누구냐.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진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것만 해도 지금 내가 좀 자료가 또 많아요. 자료가 많은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아까 말한 변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약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천히 AI로 한번 들어보는 게 나갑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요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합니다. 자, 들어보셨죠? 변화에 대한 준비. 절대 아버지의 메시지 2025년 5월 1일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황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분명한 예는 지난 월요일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생한 정전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유머로, 재밌는 모험으로 여겼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모두 사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모두 사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 없이 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이미 3차원 매트릭스를 넘어선 진정한 깨어난 사람은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전환하는 문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각 사람이 변화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말입니다. 우리 지구의 많은 주민들에게, 특히 잘 먹고 번영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큰 비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말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잃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를 조성하고 공황 상태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주변 사람들을 그 궤도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불확실성이 감돌고 책임져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당신이 현재 진동 수준에 맞는 사건을 에너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다면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진동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관계없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 보호를 설정하고 모든 천상의 도우미를 불러서 천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여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책은 반드시 발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반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도 침착함과 자존감을 유지함으로써 그것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이 국민교육 현장이죠. 민족의 부흥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물질적인 부흥이 아니라 저는 보기에는 영적인 부흥,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 사명을 태어난 게 아닌가. 난 그래서 국민교육 현장이 김영삼 때냐 교과서 다 없어졌지만은 참 주옥 같은 글들이에요. 국민교육 현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국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 중흥이 뿐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 반도로 와서 고통을 받아왔던 거예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좌절하지만 않으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오정 육부가 다 상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백신 맞으면 두려워요. 뭐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백신도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백신도 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쑥하고 마늘을, 자, 쑥은 많이 복용 눈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쑥은 반드시 먹는 건 조금 먹고 뜸을 뜨세요. 항아리 뜸이 있습니다. 항아리 뜸을 사가지고 이 배 단전에 넣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를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마늘이 산화그래피는 쫓아내고 없애고 이렇게 하고 또 레몬콜, 양파하고 이렇게 하면 또 피가 정화되고 또 그러니까 보리죽을 상식하시면. 근데 늘보리가 예전에 맨 처음에 작년에 살 때는 한 9,000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가 너무 좋다. 지금 4kg에 32,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황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역사적 사실. 근본 역사, 뿌리 역사 제거하는 거예요. 뿌리 역사를 알고 수행을 해야 돼요. 염제 신동시가 누구는 걸 알았으면 신동시 찾는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게 바로 태울주예요. 홈치음치는 신동시 찾는 도수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자,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그거만 아니면 됩니다. 자, 특히 지금 우리 지구가 지구입니까? 아닙니다. 우주예요, 우주. 우주가 더 높은 차원으로. 이건 지구 차원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높은 차원, 이제 4차원, 5차원 이게 아니에요. 10차원이에요. 지금 3차원 세계 살고 있는 10차원으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바뀌는 시간에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누락이 돼버려요. 몸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만드는 얘기는 뭐냐? 10차원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얘기예요. 10차원에 적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태울주예요. 전화는 문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 상태입니다. 내면 상태. 내 자신을 들어볼 수 있는. 이때까지 내면 상태를 들어볼 수 있는 공부를 물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좌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 귀신이 들어가고 막 휘저어버리죠. 지금은 음이시대고 때 양적인 수행을 해야 돼요. 제가 태울주가 싫다.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난 좋다. 난 살 거다. 이렇게 해본 얘기도 해요. 우리말 쓰는 말 자체가 바로 주문이니까. 주문이 뭡니까? 빨주자에, 그럴 문자에. 그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앞으로 불확실성이 감돌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왜 불확실을 합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밤에 길을 지나갈 때 뒤에서 누가 때릴지 누가 확 타질지 몰라요. 근데 눈에 불이 켜도 다 봐요.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선지후가 이렇게 많습니다. 먼저 알고 나면 깨달음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 이야기해요. 종교, 철학, 역사, 동서양 사상, 또 물리학까지 많이 모르지만, 물리학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저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대충 수박 겉핥기라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당신 현재 진동수에 맞는 사건을 진동수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 높아지는 진동수에 자신을 맞춰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 사건을 에너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 생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몸으로 기억하면서 몸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자,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돼요. 야, 근데 제가 몸이 아플 때도 그렇게 운동을 했던 것이 몸이 움직이는 방법,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럴 때 어떻게 작용하고, 이럴 땐 이렇게 막혔을 때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할까, 이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다면, 모르기 때문에 차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세는 단지 안다고 차분해집니까? 아니에요. 오장육부 기운이 탄탄해지고 단단해져야 돼요. 오장육부의 음양균형이 흐트러져 있으면 차분해지지 못해요.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몸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진동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말들, 제가 지금 물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요. 또 이거 끝나면 또 오프라인 강의를 또 합니다. 그래도 안 지쳐요. 아침에 먹고 오는 거 없어요. 그냥 볼죽 먹고 오는 거예요. 볼죽. 국자 두세 국자 정도 먹고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왜냐? 몸이 되어지고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15년, 16년 전이에요. 어떤 도인을 만나는데 그 도인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그냥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똑같이 저도 그런 능력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몸이 확 변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와서 제 기운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다 보면 스스로 그냥 알게 돼요.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게 말을 못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응기해서 몸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네 잘났다가 아니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휩싸이면 진동서 최저수로 떨어지고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강의 안내를 안 합니다. 왜? 또 다른 사람이 오기를 별로 원치도 않고 또 이제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뭘 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강의 안내를 안 합니다. 그냥 강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의를 듣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성사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제 강의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법칙이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관계없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명상이나 하더니 좌선이나 이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이제 만약에 주문 수행을 한다. 어떤 말로서 기운을 받아들인다 했을 때도 처음엔 잡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냥 잡생각이라면 일어나라 보다 이렇게 알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당신 일반적 공포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도 침착함과 자존감을 유지함으로써 이거예요. 그것을 우주 에너지죠.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자, 요 내용을 아까 AI로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을 받아줘야 돼요. 느껴야 돼요. 지금 얘기하자면 제 강의 듣는 것만으로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밤에 잠이 올 때 제 방송 틀어놓습니다. 그럼 언제 제가 잠이 들었어요. 또는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한 방송인데도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뭐 궁금하지 않으니까 이 방송할 때 자료를 쓴 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는 생각을 쭉쭉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방송, 그때 그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한 번씩 다시 듣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 이제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방송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니면 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크게 변할 때란 말이 더 적합하겠네요. 크게 변할 때 같이 변해줘야 돼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 자신이 변모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법이에요. 내 자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고. 이게 관찰하면서 그 눈으로서 세상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